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정확히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몸의 무려 75%가 물이래요. 와, 이건 거의 물고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나이가 들면서 이 수분 비율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한 60%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건데요.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우리 뼈 있잖아요. 이 뼈조차도 거의 3분의 1이 물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많은 물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물로 이루어진 우리 몸 속의 엔진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면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쿠션 역할도 하고요. 체온도 일정하게 조절해주죠. 심지어 우리 몸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뇌와 척수의 영양분을 보내주는 정말 근본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물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얼마나 꽉 차 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폐는요, 무려 83%가 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과 한 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랑 거의 같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뇌랑 심장, 여기도 75%가 물인데 이건 또 바나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정말 우리 몸은 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놀라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땀을 흘리고 화장실을 가면서 정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물을 잃고 있어요. 매일 2에서 3리터 정도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을 딱 맞추려면 잃어버린 만큼 꾸준히 다시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똑똑한 지휘본부, 뇌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3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먼저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물이 부족하네? 하고 딱 감지를 해요. 그러면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일종의 구조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받은 신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다시 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쿠아포린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신장에 있는 아주 미세한 물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이뇨 호르몬이 바로 이 아쿠아포린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몸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아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소변색이 진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탈수 증상, 이거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어요. 괜히 피곤하고 기분도 축 처지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지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수가 가져오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뇌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보세요. 수분이 부족한 뇌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요. 심지어 일시적으로 뇌 크기가 줄어들기까지 한대요. 정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은 걸까요? 글쎄요, 그 놀라운 반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되는 걸 수분 과잉 또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몸에 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우리 피 속에 있는 나트륨 같은 전해질 농도가 확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균형을 잃고 위험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똑똑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권장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요, 남성의 경우 2.5에서 3.7리터, 여성의 경우는 2에서 2.7리터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또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물을 꼭 마시는 걸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취하는 수분의 약 20%, 그러니까 5잔 중 1잔은 음식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음식들 덕분이죠. 딸기나 오이, 브로콜리 같은 것들 보면 수분 함량이 무려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요, 그냥 오늘 하루 컨디션이 좋아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게 보면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심지어 특정 암의 발병 위험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당신의 몸은 충분한 물을 마셨나요?